안녕하세요. 대면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동성화인텍이고요. 동성화인텍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관련된 이슈라고 하면은 4분기에는 흑자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이유로 동성화인텍이 이런 흑자가 예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려면 동성화인텍의 사업 분야부터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업 분야를 보게 된다면 이 PU 단열재 부분과 가스 사업 부문으로 나눠져 있죠. 하지만 각 매출 비율을 봤었을 때는 PU 단열재 부분에서 대부분 90%가 넘는 매출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PU라는 건 폴리우레탄이고 폴리우레탄이 사용되는 범위가 어디냐라고 보게 된다면 뭐 이제 건축 자재도 있고 자동차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화인텍이 이런 폴리우레탄으로서 하고 있는 건 이 본행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본행제는 어떤 이슈가 있어야 상승할 수 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이제 선박선에 대한 수주 이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년도 수주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된다면 조선 올해 수주 줄면서 3년 연속이 친환경선으로 수주 높였다. 그래서 이 기사를 살펴보게 된다면 올해 한국 조선업계가 작년보다 수주량이 크게 줄어서 중국에 3년 연속 세계 시장 1위를 내준 것으로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나 고부가 가치 선박의 수주 비중을 늘리고 암모니아 운반선 등으로 수주 선중 범위를 다양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LNG 선에 대한 수주 점유율이 다시 80%로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본행제 같은 경우는 이 LNG 선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LNG 선에 대한 수주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서 이런 본행제에 대한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동성화인텍의 PU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까라고 보면은 결국 이제 LNG 본행제라는 거는 LNG 운반선의 연료는 이제 가스를 액화시킨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가스를 액화시킴으로써 부피를 최소해 가지고 운송하는데 많은 양을 이제 탑재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본행제가 없다면은 대량의 천연가스를 배에 심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본행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선 하이텍이 이런 본 LNG 선 수주 증가에 맞춰서 본행제 시스템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작년에만 이제 250억 원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었고 또 이런 LNG 운반선 시장 호황에 따라서 다른 고객의 초저온 본행제에 대한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추가 증설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선 와인텍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기존 20척에서 25척 정도의 LNG선 본행제 생산 캐파를 확보를 했고 또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도 한 2조 정도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4분기 이제 작년 4분기의 매출 실적을 살펴보게 된다면 뭐 매출액 부분은 1,402억 원, 영업이익 부분은 131억 원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영업이익과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매출액은 이제 9.1% 증가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화인텍이 이제 본행제에 대한 이제 LNG 선에 대한 수주가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동서화인텍의 본행제도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수주 잔고도 쌓였고 생산 캐파도 충분하다 보니까 동서화인텍이 4분기에는 괜찮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시가 나왔을 때 현재 예상치와 얼마나 다름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화인텍의 주가를 보게 된다면 일단은 이제 지지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11,000원 부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000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반등이 와줬다가 이런 고점 부근에서 단기 고점이죠. 13,000원 부근에서 하락이 왔고 다시 11,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왔지만은 60평선의 하락을 맞고 다시 가격이 빠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평선의 상태를 봤었을 때 어떻냐라고 하면은 60평선은 이제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또 120평선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된다면 60평선과 120평선에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으로도 하방의 힘이 조금 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바닥을 만들면서 반등이 와도 이런 12,000원 구간들은 120평선과 60평선의 데드 크로스 지점이고 또 이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는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승 시나리오로 한다면 여기서 반등이 오더라도 이런 12,000원 부근에서는 이제 눌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눌리더라도 이런 11,000원 부근들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다시 반등이 오고 이런 12,000원 부근을 뚫는 캔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 위치에 안착을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안착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런 다시 13,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선 와인텍 같은 경우는 이제 LNG전 수주에 대한 이슈로서 본행제의 이슈로 어떤 수주에 대한 상황이나 이제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게 된다면 주가가 한번 다시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 시나리오로 한다면 예상했던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보다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11,000원 부분들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동선 와인텍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충분히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 와인텍은 꾸준히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좀 있으면 공시도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공시를 한번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또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 와인텍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이슈와 주가의 변동상을 체크할 예정이다 보니까 동서 와인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